저 대박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제가 P거든요. 무계획형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또 짐을 덜 싸고 갔죠. 이제 자려고 하는데 폼클렌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폼클렌저 없으면 편의점을 일단 한번 그렇게 편의점을 너무 많이 갔어 이미. 그래서 집에 이미 폼클렌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가기도 귀찮고 안 되겠다 해서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얼굴을 씻었거든요. 씻을 때 그 향부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지만 씻었어. 그리고 씻으면서 이거 뭔가 내일 100% 뾰루지 몇 개 난다 이 촉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뾰루지가 잘 안 나요. 근데 거짓말같이 뾰루지가 나 있는 거예요. 환자들을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또 뼈저리게 느낀 게, 그래서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 근데 클렌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잘못 바른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안 닦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클렌저 제품을 쓰고 있다든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클렌저 한 2-3개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클렌저 예민한 타입 같아. 왜냐면 제가 이제 피지 분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만큼 막히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클렌저가 조금만 저한테 안 맞는 걸 쓰면 바로 그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 파티가 나는 거예요. 그때 왜 무슨 얘기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여드름을 치료를 하도 여드름 좋아졌다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름기가 엄청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항상 요 얼굴 중에서 요 옆볼에만 계속 반복해서 좁쌀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보통 젊은 여성분들이 약간 맞아. 그래. 특히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진하게 했으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 이중 세안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데, 무너진 피부 장벽에서는 각질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형태로 나는 게 아니라 떡져가지고 나거든요. 그런 떡진 각질들이 모공 막으니까 피지가 배출이 되지 않으면서 거기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인 여드름 분이 왔다 그러면은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해. 무슨 그림을 그리시죠? 다 우리 팬스님 중에서도 입가에 여드름이 자꾸 나시는 분들, 이 볼에 여드름이 자꾸 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잘 보세요. 근데 그 원인을 크게 뭐 4-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본인이 이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성인 여드름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피부는 보이지 않지만 솜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솜털 옆에는 피지 샘이 있어요. 여기서 피지를 배출을 해서 얼굴 위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거기에 피지 막이 생기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공이 막히게 되면은 피지가 배출이 안 되고 뭉쳐서 생기는 게 좁쌀 여드름이고,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염증이 돼갖고 염증성 여드름이 되게 돼요. 왜 보면 생각보다 좁쌀 여드름 나고 양볼에 조금씩 트러블 있고 턱 라인에 있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화장을 겹겹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프라이머리 바르고 모공 한번 막아주고, 맞아. 그 위에 파데 해주고, 그 위에 한 번 더 분가루로 겹이 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제를 해보려면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돼요. 논코메도제닉 제품.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품 같은 것들이 논코메도제닉인지 코메도제닉인지 체크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으로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논코메도제닉은 뭔데요? 모공을 막아가지고서 요 배출이 안 돼 생기는 그 좁쌀 여드름을 코메돈이라고 하는데, 이 코메돈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 되려면은 임상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주 동안 발랐는데도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은 논코메도제닉 제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아요. 샴푸도 있어요. 헤어라인 쪽에만 계속 좁쌀 여드름 올라오면서 막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위치가 오히려 머리에 바르는 제품들 때문일 수 있어요. 에센스 오일부터 시작해서 샴푸라든지 논코메도제닉 샴푸 이렇게 검색하면 그런 제품들 많이 나와요. 그렇게도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에 저는 진짜로 공감하는 게, 선크림 썼을 때 좁쌀 여드름 대박이었거든요. 저는 또 하나 비추하고 싶은 거는 파데프리 선크림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요? 한창 여름에 파데프리 선크림이 정말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을 표현할 수 있게 나오는 선크림인데 발라보면은 진짜 매트해요. 뻑뻑하고. 그래서 그거 바르고서 얼굴 뒤집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싶으신 게 되게 많네요. 맞아. 너무 답답해. 그리고 또 하나 비추하는 거는 쿠션. 쿠션이 한 번 쓸 때는 좋은데 이 퍼프를 계속 쓰잖아요. 맞아. 썼던 거 쓰고 썼던 거 또 맞아. 쓰고. 그럼 세균이 번식하기 되게 좋거든요. 맞아.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중에 쿠션이 원인인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쿠션부터 띠띠띠 해요. 그래서 쿠션 무조건 중단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쿠션 하나 쓰고 있어요. 쿠션 쓰고 표정이 계시나 봐. 쿠션. 지금 표정이 쿠션 쓰는 쿠션 표정이야. 얼굴인데. 근데 다들 엄청 쿠션을 좋아해. 맞아. 근데 편하게
편하긴 한데요. 저도 선쿠션 같은 거는 좀 썼었는데 그냥 집에 두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썼을 때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났었지. 다시 사지 말자. 왜 저러는 거야? 왜? 아니, 까먹는다고 사람이 이번 건도 다를지도 몰라 이러면서 산다니까. 아 맞아 이번 몰라. 치료 대놓고 다시 그거 사. 그래, 이거 보면서 사지 말아야지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를 때는 솜 같은 걸로 바르시는 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전 제일 권해드리는데 촉촉한 파운데이션 사서 퍼프로 찍어봐도 또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죠? 매트한 화장을 하게 되면은 또 씻어내려고 우리는 뭘 쓰죠? 오일? 그쵸.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맞아 대부분 화장을 닦아내야 되니까 잘 유화되는 오일리한 클렌징을 맞아요.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매트한 화장품들이 기름이 섞여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름때는 기름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을 해서 뭘 잘 이렇게 롤링을 해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유화는 잘 시켰어. 근데 물이랑 헹굴 때 그걸 잘 못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오일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 파티를 하는 거죠. 그 생각보다 뭐 오일을 안 쓰다가 오일을 쓰시던 분들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은 클렌징 제품 중에 오일이 물과 섞여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바로 클렌징 로션 아니면 클렌징 밀크, 클렌징 크림 이런 애들이거든요. 장점이 얼굴에 조금 남아있더라도 모공을 막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썼을 때 크리미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도 있어서 클렌징 밀크를 저는 1차 세정제로 제일 추천드려요. 저도 무조건 클렌징 밀크 추천드려요. 사실은 홈케어만 잘해도 성인 여든 80~90%는 그냥 치료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처음에 딱 오면 홈케어 뭐 바르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맞아요.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다들 비슷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뭔지 알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습제 안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고 계속 피부 장벽이 회복이 안 되니까 여드름이 계속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요즘 그건 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약산성이 워낙 유명해져서 잘 쓰고들 맞아요. 계셔. 정말 그래서 나는 일단 여드름으로 오신 분들 있으면 시술 설명보다도 항상 홈케어 교육을 진짜 빡세게 하고 본인들 생활 교정 우리가 같이 해주잖아요.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얼마 전에 3회 만에 진짜 시술하면서 좋아지신 분이 있는데 당과 유제품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철저하게 끊고 나서 여기가 엄청 좋아지는 걸 느끼신대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타당한 게 당이 이 피지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극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해서 체내의 당 지수를 갑자기 높이는 음식들이 여드름을 유발해요. 초콜릿 같은 거, 맞아. 먹었을 때 여드름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은 그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죠. 이제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 1번은 이제 턱 라인과 볼에 화농성 여드름이 자꾸 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사춘기 여드름의 연장선으로 생기는 여드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지 조절제를 먹음으로써 피지가 줄면은 여드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죠. 턱 라인은 특히 당 스파이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지성 환자들 중에서 반복해서 나시는 분들은 내가 먹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꼭 체크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안 나다가 성인 되면서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생기면서 화농성 여드름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뭔가 듬성듬성 양볼에 그치.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화장을 겹겹이 하시는 그치. 여성분들이 많고 매트한 화장을 하고 자세히 보면 약간 흰색 알갱이 같은 좁쌀들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빵빵 터지는 것들이 맞아. 이따금씩 한 개씩 생기지. 맞아. 근데 또 이런 분들 특징이 그 붉은기가 되게 오래가. 그래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분들은 피부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만 자극이 돼도 자꾸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 나눠본 부위만 돌아가면서 여드름이 나요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렌징 잘못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을 해보셔서 자꾸 여드름이 나요 이러신 경우라면은 이중 세안은 가감히 포기하고 일주일에 2번만 딥클렌징하고 나머지는 그냥 1차 세안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화장을 덜 해야죠. 그렇죠. 화장을 좀 약하게 촉촉한 화장품으로 하고 그러면은 1차 세안만 해도 잘 씻겨지거든요. 씻는 것도 과하지 않게 살살만 씻어주는 식으로 홈케어를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모공을 막는 제품을 내가 바르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항생제를 보통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항생제로 지금 있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날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홈케어를 교정을 해주고 또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스킨 부스터 시술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맞아요. 이제 입이랑 턱 주변에 생리 때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배란기 때쯤이겠죠? 맞아요. 그때만 한 개씩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래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죠. 생리전은
아니 많이 나진 않지만 너무 그게 많이 난다 이러면은 그때만 뭐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피임약을 복용했을 때 이런 여드름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 들쭉날쭉 바뀌지 않게 스테이블하게 해주는 그런 경구 피임약을 먹는 게 답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안 드시고 싶어요, 대부분. 아, 뭐 이 한두 개 때문에 이것까지 먹어야 되나? 되게 큰 거, 깊은 거 생겼을 때는 피부과 가서 빨리 염증 주사, 우리 트리암시놀론 주사 그런 거 맞아볼 수 있고, 조금 얕은 거라든지 딱 짜서 보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집에서 잘 소독된 면봉 가지고 짜가지고 관리해볼 수도 맞아요. 있겠죠. 여드름 연고들도 이제 약국에서 나오는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걸 발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특히 딱 그 자리에만 계속 나요 하시는 분들은 아그네스. 네, 그 피지선만 자극을 받는 거라 콕 찔러서 지져주는 걸 하면 그 다음 사이클이 돼서 그 자리에 놔야 되는데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자거나 밤낮이 바뀌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그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는 피지샘을 자극을 하게 돼서 여드름이 막 나죠. 맞아. 그럴 경우에는 정말 푹 쉬는 거, 맞아. 생체 리듬 되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잠 많이 자냐고. 그것도 되게 맞아. 많이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잠 많이 주무세요 하면 많이 자요 하면 몇 시에 주무세요 하면 2시에 자신대.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시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잠을 잘 잔다는 거는 단순히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체 리듬에 맞는 밤 몸에 10시, 부담을 주지 않는 밤 10시, 11시 전에 주무셔서 충분한 수면 패턴을 가져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또 보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늘 얼굴에 군데군데 약간 불긋불긋하면서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이마 같은 데도 많고 헤어라인 쪽으로 계속 좁쌀같이 야금야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모레이저를 받아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성인에게서 계속 나는 여드름은 홈케어만 점검을 해서 잘 고쳐줘도 거의 80%는 많이 좋아져요. 본인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다 교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 잘 낫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약을 복용한다든지 피부과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맞는 시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잘 파악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 후에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인 여드름 말고도 여드름 있으신 분들이 모공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공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